시작할게요. 네. 월전십 시즌2 제3회입니다. 부동산 레버리지 효과. 오늘도 정예 멤버 3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인사말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라고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월전십은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모든 진실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의 제갈공명을 꿈꾸는 제갈량입니다. 역시 멋진 말로 준비 안 해왔다며. 해왔어. 아유, 진짜. 여러분, 월전십이 만드는 더 큰 투자 세상 함께 하실래요? 배우 송중기, 기가 광고 패러디로 월전십 3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신음여사입니다. 엄청 머리가 좋다고 해놓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송중기 얼굴 하나도 생각 안 나. 아니, 난 송중기 얼굴 중내라도 생각하면 안 돼. 해야지. 아니, 이게 굉장히 신문 보고 있는데 이 멘트가 딱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월전십을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패러디를 한번 해봤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 스마트해. 저는 오늘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인사하고 섞어서 네. 전 국민 나 귀 막아야 돼? 노래는 알아야 안 돼? 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이제 리더는 돌아가셨지만 그룹 퀸의 이제 I Was Born to Love라고 제목이 있어요. 이제 거기가 그게 이제 어떤 멜로디지? 해봐봐요. 이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들어야 알아. 제목만 그래서 말해서는 잘 몰라. I was born to love you가 아니고 I was born to love 부동산. 청취자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고 그러기를 바라는 황금 배짱입니다. 노래를 알려줘야지. 노래할 줄 아니 알았는데. 여기까지 자꾸 막 말 시켜가지고 노래 못했어. 해봐. 해주세요. 이따가 웃긴 노래 해줄게. 아니야, 지금 당장 할래. 나 지금 막 지금. 빨리 듣고 싶어. 자, right now. 시작. 아 이거는 잘 못해 좀. 프레디 머큐리도 아니고 어떻게 해? 이거는 좀 소울이 있어야 된다고 소울. 아니, 그러니까 멜로디가 막 생각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하시는 걸로. 마이크 좋으니까 노래도 다 돼요. 네. 자, 월전십 시즌2 부동산 레버리지 효과인데 레버리지 효과가 뭔가요? 레버리지 효과란. 우리가 예. 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일단 지렛대 간단하게. 효과라고 하는데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 자본이익률을 높이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1억을 벌었다. 그러면 10%를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현금 10억을 안 가지고 5억을 갖고 5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게 똑같이 1억을 벌었다. 그러면 몇 프로죠? 20%? 그렇죠. 타인의 자본을 이용해서 네. 수익률을 높이는 거.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쉽죠? 용어적 이십니다. 타인의 자본 는 이제 여러 가지가 네, 있죠. 은행도 될 수 있고 옆집 아줌마 잠깐 빌려와? 잠깐 좀 돈 좀 빌려서. 빌려줘봐. 네, 수익률을 또 나누는 거야? 실질적으로 네. 의뢰인 중에 한 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돈도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사촌 언니한테 근데 이제 언니한테 그냥 빌려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니 내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0만 원을 줄게. 그래서 그 언니는 이제 통장에 그냥 넣고 있는 돈이니까 그래 그럼 뭐 묶여있느니 해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5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번 걸 보고 아니 이런 배신자 같은 그런 정보를 너 혼자 써먹었단 말이냐 이제 그랬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강남 몇 천만 원 했잖아요. 그랬을 때 몇 년 전에요? 30년? 1,200만 원, 뭐 1,800만 원. 아니 어찌됐든 그거 지금 얼마야? 30억도 넘잖아요. 그런 거 사실 때 옆집 뭐 개똥이 엄마 누구 엄마 해가지고 뭐 막 푼돈 이래저래 그때는 큰 돈이었지. 그래서 대출도 받고 뭐 어디 뭐 쌈짓돈 이것저것 모아서 그렇게 해서 투자하신 분이 오늘날 그 장기 보유를 하신 분이 이제 수십억대 아파트 한 채라도 강남에 있는 똘똘한 그 재건축 아파트 저층 갖고 계시면 30억 이상 가니까 그 어마어마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네. 전세 그렇죠. 무이자 채무 아. 빙고. 네, 그게 다른 건 금융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금리 이자를 내야 되고 하는데 이거 전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네, 있는 즉 제도 우리나라만 맞죠? 있어. 그러니까 네. 머리가 좀 그런 쪽으로 비상하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어떤 게 들어오면 네. 그거를 아주 유용하게 업그레이드 시킬 줄 시키잖아요. 알기 때문에 전세를 그러니까 돈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까 개똥이 엄마처럼 네. 개똥 엄마 이래봐 돈 없으니까 우선 있어 그래가지고 이분 돈을 그런데 빌린 거나 지금 마찬가지. 최근에 저희 오래오래? 신축 빌라도 전세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맞아요.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매매가 3억 7천, 전세가 3억 4천, 네. 3천 투자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해서 1,000만 원만 벌어도 30%의 수익률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이제 거예요. 전세 같은 경우는 무이자 채무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안 나가니까 네. 나중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자본은 조금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요즘 어. 이제 워낙 전세가 90%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할머니가 오셨어요. 동네에서 이제 콕 찍히신 분들이 있어요. 임대인 중에서. 일단 집이 안 좋아. 집을 수리하시는 단돈 10원도 안 쓰세요. 크루즈 근데 할머니야? 월세는 또 비싸. 안 그러면서 좋아. 이제 임차인을 막 괴롭히고 부동산도 수수료도 제대로 안 주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정말로 이제 다 찍혔어요. 그래서 임대를 잘 안 날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나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를 넘어갔지. 아니 이제 레버리지 효과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블랙 아니야 블랙 컨슈머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임대인을 잘 모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일로 넘어간 거야. 왜?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 레버리지 전세 입자가 나한테 큰 레버리지를 주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할머니는 20년 전 30년 전 내가 주인임네 하는 그걸 아직도 못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옛날에 뭐 10년 전에 받은 월세 그대로 받아 근데 왜 안 나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10년 전에 월세보다 지금 훨씬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세 세입자 잘 모셔야 되는데 완전 역행하고 계신 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근데 또 10년 전에 월세보다 아니, 내렸다니 이제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리가 내리니까 10년 전 월세까지는 좀 오버했고 오버를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한 3, 4년 전보다 지금 은행 수익률이 워낙 낮아지니까 은행 금리가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제 월세가 이제 보통 한 우리 청취자 중에 지금 한 분이 레버리지보다 더 좋은 건 월버리지 효과라 그러는데 월버리지 효과가 뭐죠? 월버리지 효과가 뭐예요? 어머 처음 들었는데 원래 설명해 주세요. 월버리지 효과 한번 올려주세요. 월버리지 효과가 뭔지. 월세 아닐까 월세 수익률? 그거 수익률이. 대출 받고 월세로 내서 그 갭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 그럴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죠. 그 갭이 어차피, 있잖아. 네, 어차피 지금 저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이 오셨을 때 깜짝이야 놀래라. 우와, 잠깐 보지 말고. 봤어. 대박. 상상해봐.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월버리지 효과가 와,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대박. 이거 맞추면 천재다. 네, 너를 애청자분께서 천재로 임명하느라. 맞춰보세요. 천재로. 아유, 월버리지 효과 도대체 뭘까? 저도 충격받았어요. 나 지금 등에서 막 땀나고 있어. 자, 제갈량님 이거 예, 생각하면 돼. 채팅창을 이거, 보지 이거. 말고 이거 한번 생각하면 돼. 이거. 와 대단하시다. 어머 이런 창의력은 도대체 어디서 우와. 나오시는 거예요? 그 지금 저기 대단하시- 펀드처럼 모아서 너 No, 그렇게 no, no.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아니, 관련 우리 있습니다. 제갈량님은 아, 심플하게 생각. 우리 월전 씨 아, 월전 씨에 투자를 해서 그래서 네. 월버리지 효과. 누구죠? 누구예요? 진짜 분위기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와, 상상. 아 정말. 근데 정말 와, 우리가 감동이다. 네, 어. 지금 이제 뭐 1억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효과를 내드리려고. 왜냐면 개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거를 또 여럿이서 할 수 있고 본인이 다 갖지 못하는 정보 같은 거를. 나 잠깐만 기다려. 감동받았어? 나 감동받아서 이 시점에서 내가 한마디를 해야 돼. 특별함의 가치를 아는 애청자 곁에 월전십이 함께합니다. 어때? 이 말로 답변이 됐을까? 좋아. 와,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 감동적이다. 좋아. 제가 지금 살짝 와. 아니 근데 정말 이신전심이야. 나 혀가 꼬이시는군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 근데 정말 이 충격이다. 월버리지 효과가 우리 월전십 방송에서 아마 어. 탑 단어를 하나 찍을 것 같은 와, 느낌이 진짜 드는데요. 탑. 어록이지 탑 어록. 어록이네. 어록에 기록해둡시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너무 어록이네, 감동적이다. 어록. 시청자분의 이게 마음이 딱 담긴 그러니까 표현을 이제 제대로 정말 이제 가족 네.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야. 어머나. 이게 정말 마음이 충격이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각도 못했던. 월버리지 아마 효과. 얼굴을 와. 보시네. 신쿵이님 아이디였나? 심쿵에 언급해줘요. 아, 나 신쿵이님 헷갈렸네. 나는 또 몰랐네. 아니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심쿵해라는 그 너무 아이디도 좋아요.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심쿵해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이 그래. 심쿵은 왜 심쿵해냐면 좀 이것 좀 부동산만 보면 심장이 신음여사랑 쿵쾅쿵쾅. 비슷해. 신음여사는 막 신음이 응. 나오는데 이분은 이분 심장이 심장이 쿵쾅쿵쾅. 아프리카 TV 강력해. 아이디하고 아. 매치가 좀 잘 안 돼서. 아, 아, 지금 아프리카 TV 아이디랑 달라가지고 네. 지금 정혜 멤버님께서
분들께서 헷갈리고 계십니다. 역시 저작권 등록. 예, 맞아요. 저작권 등록하실 만하네요. 월버리지 효과로 아우, 저작권을 네, 등록하셨습니다. 신쿵이님한테 저작권료를 감탄이 주는 절로 걸로. 나오네요. 정말 너무 충격이다. 네. 감동이다. 안 그래도 오늘 신쿵이님이 후기를 남겼는데 우리 네. 거기 이제 부동산 그 코엑스에서 하는 부동산 박람회 갔다 왔잖아요. 네, 아우 제가 정말 이제 그 VR 거기 가가지고 실망했어. 아줌마 티 낸 거가 유튜브에 올라갔나 봐. 나 몰랐어. 네, 다 올라.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우리 2016 부동산 박람회 거창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하진 않았어 사실 막 뻔하기 때문에. 근데 결론이 뭐냐면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 말을 딱 마지막으로 세미나 내가 갔는데. 한 번 던지고 왔어. 아, 그건 뭐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거기 이제 강연이 있었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분양하고 그러는 거 뻔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엑스포에서 이제 그걸 해주는 거야. 강연이 이제 그 패널들이 세미나 쫙 한 있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하고서 이제 딱 갔지. 들어봤지. 그랬더니 결론이 어쩌라고? So what? 이거야. 이게 결론이야. 아니 딸 독일 보내든 요즘 영어 많이 쓰네. 아니 거긴 독일어야. 이히 리베 디히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거기 아, 가면 그치. 세미나장에 어. 아줌마들이 아예 그 의자에 앉고 네. 뭐 의자에 못 앉으신 분들 네. 철부득이 맞아요. 이제 주저앉아 있어 그냥 그 땅바닥에.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할지. 열심히 막 하기는 해. 네. 근데 결론이 없어요 결국. 아니 나는 그분들이 참 무엇을 얻어가실지 너무 열심히 쓰는 거야 공부만 하는 거야. 쓰면 뭐예요? 어디다 쓰는데 그거? 어디다 쓰는 노트에다만 물건이야? 써, 그냥 노트에만 쓰고. 그러니까 어, 정보의 바다에서 정보만 듣고 네. 그냥 정보만 있는 거야. 그 정보를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엑스포라 딱 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들 네. 안 팔리는 지역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건 분양을 해. 특히 이제 막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을 하는데 코엑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니까 좀 뭔가 믿을만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거기 와서 약간 그냥 좀 부실했죠. 네, 부실했는데 제가 얻어온 거는 양주 한 병 얻어왔습니다. 와인. 와인이구나. 아, 양주가. 술 종류 잘 몰라. 알아. 내가 한번 가르쳐 줘 볼란게. 나도 왕년에 술 좀 마셨어. 왜 이래? 개인적인 바람이라니까 양주를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가지고 누구야? 좀 생각보다는 약간 내실이 좀 없는 내실은 엑스포였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타이틀만 또 거창해. 선택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정보 이런 거는 또 혹시나 그러니까 하고 뭐 외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아니 부동산 외곽은. 엑스포라 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 정보가 막 엄청난 정보가 있는 줄 알고 간 아니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나름대로 같다는 기대를 엑스포를 했는데.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엑스포를? 그렇죠. 응. 그냥 도나 소나 엑스포를 붙이는 거야. 대나소나 아닙니까? 그렇구나. 나는 우리 신음 여사님 맑고 있는 거 왜 이렇게 내 귀에 잘 들어오냐? 나는 그걸 말 꼬였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돼지, 아니야. 그래 돼지 돈자 쓴 거죠? 아니 돈나 소나. 아니야 도라 그랬어. 돈이라고 안 했어. 그냥 정확히. 아니 그러면 모나도나 아니에요? 모나도나. 아니 개나 소나 하니까 요번에 그 누구 어. 교육관 누구 있었잖아요. 네. 국민을 개돼지로 아. 한 무식하기는. 그게 갑자기 그냥 또 떠올랐어. 들으려니까 그냥 흥분이 되네 또. 네. 그런 사람이 그거는 더군다나 네. 교육계에 있다는 거는 잘못된 거긴 하지. 정치적으로 근데 또 흘러가야 네. 되나.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얘기하니까 네네네.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손수 레버리지 효과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으세요. 14구역은 우리가 처음에 방송한 초반에 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가 안 났다가 끝날 때쯤 해서 조합 설립인가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고 오셔서 14구역을 하신 분들은 계약 때하고 잔금 때하고 차이가 5천 이상이 났어요. 네, 이미. 네. 진짜. 근데 이미 이제 설립인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4구역은 이미 올랐기 때문에 못 사드렸는데, 아니, 또 물건도 없고요, 그 지금. 뒤로 이제 13구역이 아직 조합 설립인가 직전이잖아요. 거기를 또 많이 사셨어요. 자금은 이제 그렇게 자본이 많지는 않으신데, 이제 전세 끼고 지렛대 효과를 누린 금융 끼고 해서 지금 하신 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억 초반대 사실 수 그죠. 있는 물건이 네.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갑자기 나온 게 있어요. 1억 1, 2천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귀한 네, 것이? 그래서 갑자기 또 어떤 분이 어. 무항에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번에 네. 14구역을 못 하셔가지고 왜냐면 너무 갑자기 오셔서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하는데 이미 나가버렸잖아요. 물건이. 그렇죠. 한 번에 학습 효과. 그런데 네. 이제 마침 딱 나왔는데 아. 전화가 오신 거야. 그래서 아. 내일 이제 오신다고 했는데. 온 때가 있으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가만히 보면 인연이 있어야 될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인연이 없으면 다 됐는데
있는데도 계약이 네. 안 되더라고요. 네. 마침 전화 주신 거 보니까 그 부동산하고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레버리지 효과 하면 네. 보통은 다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가지고 오셨다. 이제 10억짜리 물건을 찾을 때는 돈을 얼마를 가져와요? 2억? 3억? 아, 너무 약속하게 그렇게밖에 안 간 거잖아요. 가져오잖아요. 너무 또 오바했나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무실 옆에 보면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아는데 바로 옆에 이제 신축 건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공사비랑 해서 한 27, 8억이 들어요. 네. 근데 그분이 얼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한 10억? 7억. 10억 아니면 7억이겠지 뭐. 5억이에요, 설마? 설마가 사람 설마? 잡았네. 네, 설마 어떡하면 좋아. 5억이. 왜냐면 그분이 처음에 이제 이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네. 몸소 실현하신 예. 분이네요. 이제 아,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네. 이제 5억은 터무니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사드릴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네. 더군다나 학교 이제 수학 선생님이셨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연금이 얼마 안 돼. 아. 그 연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로 이자를 내면 모자라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가만히 그냥 연금을 받고 아. 사시면 되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오바가 되는 거야, 이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공사도 이제 외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다른 데보다 건물을 한 층을 더 올린 거예요. 아, 땅에서 또 레버리지를 네. 또 누리셨군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땅인 줄 알겠네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내가 살고 네. 융자 다 갚고도 네. 대출 이자도 이자 다 내고, 갚고도 500? 한 400? 4, 500. 그런데 강남에서 지금 제갈량님께서 그냥 가볍게 말씀하셨지만 강남에서 한 층을 더 얻는 레버리지라는 거는 억 단위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예, 2억, 3억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거를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예, 우리 근데 또 그게 2, 제갈량님. 3억이 아니고 네. 두세 대가 생기니까 5억이 넘네요. 어, 어머, 5억 갖고 오셔서. 월세로 따지면은 한 180 네. 이상 네, 나오는 이상이죠. 거라 200 정도 보셔야죠. 연 200. 2천 이상의 수익이 나와요. 한층 더 올린 것으로 공사비를 하는 거예요. 아, 어마무시하네요. 네. 예. 나머지는 네.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러니까 부분으로. 지금 방금 이제 또 그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맞아. 그 의뢰인처럼 네. 정말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어떻게 정말 잘 컨설팅을 해드려서 그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똑같이 5억을 가지고 여러 사무실을 다녔을 그렇죠. 때 아마 다 아유, 힘듭니다, 안 됩니다 이랬을 거야. 아니 그냥 일단은 접수를 받아요. 알겠습니다 하고 접수 받고 연락을 못 드리죠. 드릴 물건이 없어요 전혀. 근데 그것도 그분의 또 운이고 인연이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빌라 전세 살고 계시다가 빌라 사드려가지고 전세 금액이 분양가보다 높아진 상황.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해서 돈 버는 상황. 이런 그렇죠. 것들도 이제 레버리지에 돈이 토해져 속하고 나오니까. 저희가 많은 경험을 했었잖아요. 많은 실제로 케이스가 있어요. 저희 네. 의뢰인 중에 한 분도 그분이 이제 처음 4년 전에 그 이제 사당동에 우리가 빌라가 그때 4년 전에는 좀 분양이 안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금액을 좀 이제 싸게 건축주한테 이렇게 통으로 끊어오면서 금액을 좀 싸게 갖고 왔는데 분양가는 2억 3,900 정도 됐는데 네. 전세가 이제 한 1억 9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실은 한 5천만 원만 있으면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분이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물건이 싸니까 일단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걸 보더니 집도 너무 20평씩 나오고 구조도 좋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쏙 드신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돈의 수중에 한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본인의 보험은 아. 보험에서 약관 약관 대출을 대출. 받으신 거야. 오, 예. 근데 이제 그 약관 대출이 그때 당시에 4.5% 정도 됐거든요. 금리가. 아. 그래서 4년 만에 이제 전세 입자가 중간에 2번 바뀌었었고 4년 만에 이제 매각을 2억 7,500에 했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 투자 한 수익률로 따지면은 거의 한 170, 80% 정도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렇죠. 네.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한 네. 수익률. 그래서 예. 아직도 계속 그분은 네. 그냥 돈을 모아서 계속 선분양 투자를 네. 하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뒤로는 그 매력에 쏙 빠지신 분이 있으세요. 매력이 돈 빠질만 가져와? 하죠. 하면 바로 그냥 가지고 그렇죠. 달려오는 묻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따지도 않고 않고. 예. 묻지도 묻고 따지시면 늦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과 하는 게 사실 네. 여기 옆에 이제 동아마을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그거예요. 레버리지 효과의 극치인데 뭐냐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물론 이제 계약금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잖아요. 선분양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준공 이후에는 이제 전세를 놔도 사실은 그 분양 금액이 비슷해요. 아니면 맞아요. 네. 만약에 그때쯤 되면 사실은 5구역이 이제 이주를 이주가
시작을 할 시작이죠. 거예요. 돌려받을 그러면 수도 있나 혹시? 더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 네. 가봐야지 그러니까 또 아는 그냥 돌려받는 상황이죠. 것까지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냥 이제 보수적으로 선분양 생각하세요. 계약금으로 1억을 넣었는데 준공돼서 그 임대차가 나갔을 경우에는 네. 전세가 한 못 봐도 4억 2, 3천은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묶이는 내 돈은 4천. 근데 그런데 이제 이미 시세보다 4, 얘기해봐. 5천을 싸게 하니까 어. 수익률이 벌써 이제 100%는 먹고 들어가는 셈인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갈량님께서 선분양이기 때문에 계약금 1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약간의 부담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4억 얼마짜리 4억 5천 5억짜리 빌라를 살 때 계약금 중도금 하면 그 이상이 들어가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1억이라는 거는 한 번에 갖고 와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사실은 큰 돈이 아닙니다. 5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 들어가시는 거는 적당하다고 저희는 보여져요. 아유 엄청 쬐끔인 거죠. 적당히 그러니까. 아니고. 그런 거지. 보통 5억짜리 사면은 한 2억은 2억 들어가요. 5천, 네, 2억 5천 최소. 정도 가지고 왜냐면 내가 현금이 이제 전세를 한 2억에서 2억 5천 살고 계시면요. 사실 3억짜리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4억 후반대나 5억이 5억짜리가 훌쩍 넘어야 저기는 한번 살아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저 또한 그랬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눈높이가 높이 있는 게 따블로 있어요. 돈하고 눈에 근데 갭이 그게 따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발전이 이제 있겠죠. 예, 아무래도. 그거를 다시 또 갚고 막 메꿔 넣으려고 허리띠를 더 졸라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큰애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둘째 딸을 여자의 옷을 사주질 않았거든요. 왜? 큰애 거를 다 물려 입혔어. 어차피 이제 너무 어디를 피해자네. 안 가니까. 너무 피해자야. 아니 딸은 근데 딸 좀- 몰라. 애는 어릴 때는. 그래서 모르지, 상당히 애기였으니까. 보이시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성격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걔가 태권도복을 한 3년을 학교에 입고 갔더니 선생님이 수연아 치마 입고 와. 그래서 우리 동네 태권소녀라고 소문났잖아요. 걔는 그래갖고 나보다 이게 더 심하다. 이품 어. 될 때까지 어, 태권도복을 태권도복만? 벗어보지. 걔가 그게 교복이었어. 어머 태권도복이. 대단하다. 아니 나도 딸 나는 둘을 옷값이 안 키웠잖아. 들어갔어. 딸 둘 키웠는데 바지하고 티만 사 입혔거든. 막 그냥 막 빨아서 입힐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레이스 이런 거 나도 싫어했거든. 근데 자기는 나보다 좀 더 한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뭐 나도 초등학교 그거 때 권장 안 해. 태권도복 입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부러웠어요. 왜? 그게. 태권도 그 태권도복이.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여자들은 거의 피아노고 남자들은 이제 태권도 이 정도였으니까 아. 어떻게 좀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제갈량님도 엄청 네. 바빴고 또 아침에 또 새벽 미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일억 또 이런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때문에. 어떡해. 잠을 안 자고 이제 건축 사례들부터 네. 해서 지식들을 섭렵하기 위해서 잠을 네. 안 자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사 나실 것 같아. 건축사 돼야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이 정도의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 쌓다 보면. 이러다가 이제 막 빌딩 짓는 거 아니에요? 지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지금. 진짜 큰 빌딩. 아니, 진짜 그러니까. 큰 빌딩 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다 똑같아. 큰 빌딩이나 이거 뭐 빌라나 빌딩이나? 기본은 다 똑같기 때문에 건축은. 그래, 집이 3개나 100개나 뭐. 그냥 규모만 틀릴 뿐이야. 빚이 10억이나 10억 2천만 원이나 똑같지? 다 똑같아. 그래서 요번 주에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어디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디 또 이제 두 군데나 다녀오셨잖아요. 잘생긴 우리 교사분 있잖아요. 조헌우 씨. 아유, 갑자기 배구를 하시다가 어디 삐셨어? 아니, 아유 저 조헌우 씨. 십자인대가 파열되셨대. 어머나. 조헌우 씨 여기 들어왔는데.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어요? 지금 영상에서 아니. 보고 계시는 거야? 항상 자주 어쩐지 들리시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오시는 분인데. 아, 지금 병원에서 듣고 계시대요. 아유 어떡해. 그래서 얼른 나으세요. 같이 방문하고 싶었는데 지금 아유 또 일정들이 안 맞아가지고 제갈량님이 얘기를 안 해서 못 갔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저희도 갔을 텐데. 아니 얘기하면 다 갈까봐 얘기 안 했어요. 엄청 몰래 바쁜데. 다녀오신 거예요? 몰래 다녀왔어요. 네. 좀 또 잘생기셨나 우리? 못 봤슈? 못 봤어. 아유. 어떡해. 아이고. 아니, 못 본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제국의 아이들의 저처럼 만약에 생겼어. 봤으면 계속 난리 막 났어? 찾아왔을 거예요. 예. 아니 근데 훈남이야. 근데 그래? 이제 선생님 동료 그래 선생님들이 손자 같구나. 우리 PD님하고 같이 갔어요. 동료 선생님들이 왜 해필이면 이제 방학이 내일 모레잖아요. 왜 이때 다쳤냐고 쉬지도 못하고. 학기에 대충 계속 해. 저 쉬게끔 그때 다치 이렇게 하고 어떤 농담하신다고. 또 신의 또 뜻이 있으셨겠죠. 배구를 막 강력한 스파이크를 하다가 착지를 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큰일 났다. 좀 빨리 나셔야 되는데. 우리 둘이 지금 여름 복장인데 우리 제갈량님 왜 긴팔이 입으셨냐고. 아유, 원래 그- 추위를 또 많이 타는 반갑습니다. 제갈량님이 빨리 나와서 사무실 놀러 오세요. 이거 리모델링 한 거 못 받겠구나. 조원우님 아파서.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월버리지 하니까 또 들어도 갑자기 심쿵하다. 감동이야. 계속 들어도 감동일 것 같아. 심쿵해라. 마치 무슨 아, 로맨스 영화 본 심쿵하다. 느낌이야. 나 맞다. 심쿵해. 우리가 이렇게 보답을 네. 해드려야죠. 너무 심쿵하잖아. 너무 그럴 때마다. 심쿵하네요. 그 월버리지 효과를 얘기해 주는 거 이름도 너무 완벽해. 단어도 월버리지. 그러니까, 오. 레버리지보다 훨씬 좀 부드럽잖아. 월버리지.
어록이야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심쿵해.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사실은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 오신 애청자분들 중에 네.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아. 이제 1억 프로젝트를 네. 이제 같이 염두에 동참하시는? 두고 네. 오시는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엊그저께 오신 분 중 어제신가? 그 건축사분이 네, 쓰시죠? 네, 네, 네. 아 젊은 분? 네. 네, 잠깐 뵀어요. 분이 자격증도 갖고 있으세요. 네, 건축사세요. 되게 젊은데,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고가의 이제 설계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제갈량님이 이제 설계비랑 이런 거 여쭤봤는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보다 상당히 단가가 엄청 틀렸어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듣고 있다가 엄청 고가만 짓기 때문에 고가만 하셔.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특수 좀- 설계 네. 막 이런 것인가 봐요. 우리 같은 빌라 아니고. 예. 남자분들은 제가 미팅 후에 잠깐 봬요. 예. 1대1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다들 도와주시겠다고. 아. 그러니까 1억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나를 좀 사용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변호사 있지, 건축사 있지, 와, 우리 디자이너 그럼 완전히 있지, 그거는 의사도 아, 있지. 의사, 어제 또 우리 약사분도 병원에 입원하신 오셨잖아요. 교사님. 아주 한 다양한 분은 직업군이시군요. 네. 네. 혼이 담긴 그런 작품이 나오겠네요. 아. 이게 좀 천군만마를 얻은 그리고 기분이 또 있는데 이제 수지에서 우리 청취자- 오신 분은 또 영상 디자인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거 하시나 봐. 우리 이거 다큐멘터리 네, 우리 촬영 제작할 들어가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특수한 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빼야겠다. 아니 배만 가리면 돼. 안 나와. 포대기를 돌려야 되겠다. 고양이를 넣어볼까? 그 이모티콘하고 똑같아 진짜. 눈썹까지 그 엉덩이 흔드는 그 이모티콘 있잖아. 어쩜 그런 그렇게- 말 하지 마. 오늘 또 닮았을 오신 수가 분 있냐? 중에 제 헤어 디자이너 있으셔요. 어머 그래요? 논현동에. 어. 근데 뭘 타고 오신 줄 알아? 자전거?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오신 거야. 여자분인데? 아니, 남자분이지. 아. 아니 그래서 우리 아까 사실 헤어를- 아닌 줄 알았어. 이제 밖에 갔다가 재밌으시다. 이렇게 제갈랭이 사무실 앞에 있는데 어. 갑자기 어느 분이 자전거 이렇게 사이클 복장으로 네. 막 거기서 땀을 식히고 계시길래 더우시구나 땀을 식히고 네. 계시구나 설마 청취자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마침 그 핫한 파란색이 이렇게 어. 의상을 다 입고 들어오시는데 근데 갑자기 헤어가 어. 남달랐어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아니나 이제 다를까.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저희가 또 나름대로 4차원,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4차원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창의력이 또 있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 한결같이 우리랑 각양각색으로 어쩌게 네, 이렇게 다가오고 좀 계시는데 닮으셨는지 참. 그분이 논현동에서 신기하네요. 사시는데 사당에서 거기까지 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나 봐. 그러면 그 꿀벅지실 것 같은데. 아유 그런 거 상상하지 말고. 왜? 오늘 또 왜? 뭘 상상해요? 왜? 갑자기 저녁 시간이요? 남자분이셨구나. 드디어. 또 음란 방송으로 가는 거야? 과천이 조아님이 레버리지가 말은 쉬운데 잘못하면 빚이 정말 무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레버리지 자체가 맞지. 중요하기보다는 네. 요즘 같은 어려운 시장에 수익성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그렇죠. 듯. 네. 그러니까 그거 이게 중요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 포인트로 네. 꼭 집어주셨네요. 레버리지의 가장 최악의 독이 뭐였어요? 서브프라임. 빚이겠죠. 서브프라임. PP. 아니 그게 서브프라임. 그게 최악의 있죠. 독이 서브프라임이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리한 서브프라임 투자. 때 그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네, 리번 브라더스 파산하는 통에 파산했고. 확실히 미국은 굉장히 공정해요. 네. 그래서 구조조정을 리먼 브라더스가 신청을 했지만 네.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해서 너무 미 연방 이사회에서 네, 국민의 거기는. 세금을 네, 그렇게 함부로. 함부로 할 수 쓸수 없다 없다. 그래갖고 그래서 파산 과감하게. 구제해주질 않았죠. 그게 네. 빚이 너무 많았어. 그게 60조? 이제 우리나라랑 60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랑 너무 비교되죠. 왜냐면 이 유착이 돼 있으면 네. 그렇게 과감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 이제- 겪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착이 벗어날 없기 수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감히 버리는 확실히. 거는 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선진국이구나.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선진국이야. 과감하게 그냥 네. 파산시켜버린 거야.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마어마하니까. 이거를 조금 그 청취자분들이 분별을 좀 하셔야 될 게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 된 거는 아니고 빚이 이제 커진 건 아니고 애초에 이 서브자가 붙으면 좀 이제 뭔가 안 좋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서브프라임 론인데 애초에 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 부실 대출? 예, 예. 그러니까 부실 대출을 한 거예요. 아. No income, no
노잡이라 그래갖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 분들한테 그렇지. 집값의 100%까지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서 부실이 예고돼 있었네. 이미 그냥 최하위 등급이 안 나오는 사람들. 등급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금융사기와 비슷한 것이 이런 이제 대출이네.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좋은 등급도 안 좋은 등급하고 섞다 보니까 같이 다 이제 나쁜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런 모기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집값을 빚을 갚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손해가 얼마큼 빚의 올 것이냐, 빚을? 얼마큼 올 것이냐에 대해는 또 파생 상품 CDO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거기다가 수익을 걸었죠. 그게 사실은 남의 아픔이 투자 은행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품으로 팔려 나가고 그거에 또 투자를 한 사람들은 수익은 얻었지만 결국은 이제 완전히 큰 금융 그 시장의 불안을 초래한 사건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하고는 조금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거는 레버리지에서는 좀 독이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미국이 그래도 참 1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건 스탠리나 이런 골드만삭스도 나와야죠. 나와야죠. 이런 네. 다음으로 네. 제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 네. 그 투자은행이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파산까지 진짜. 가게 네. 하는 건 구조조정을 거절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를 못하는 그렇죠. 거죠. 네. 국민의 그러니까 혈세를 네, 이제 혈세를. 갖다가 또 이제 또 살려놔서 그러니까 어느 한 어떻게 사람이라도 해먹겠죠. 그렇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우리가 이렇게 허덕이지는 않을 수 있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천조에 가까운 경제 손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경각심을 좀 가지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이미 2008년도에 이런 서브프라임 사건을 계기로 이미 이제 LTV나 그런 거를 DTI를 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정도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가계빚이 이제 우리도 그거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계빚이 그러니까 너무 신용대- 가계빚 지금 얼마 돌파했죠? 저는 빚을 좀 갚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몇천조 아니에요 우리? 네. 어마어마하게 해서 지금 단위가 너무 높아서 지금 막 이제 깜빡깜빡 문제는 하는데. 그거예요. 네.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가 확실하고 네. 또 그 사람이 저기 이제 소득. 소득까지 다 보기 때문에 네. 괜찮은데 어머 어떻게 내 마음을 딱 알았어? 왜? 딱 맞췄네. 아, 당연하지 그 정도는 알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은행 문턱도 높아서 못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2금융권으로 지금 많이 몰리는데 캐피탈이나 이런 데는 연 27%, 8% 이래요. 그런 금리도 있어요? 그런 금리가 있어요. 어머, 난 정말 그리고 굉장히 생소하다.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30몇 %대 34% 이렇게 어머. 육박을 하는데 어. 정말 급하신 분들은 또 그걸 쓴단 말이야. 그래서 장기 그러면은 막 이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장기도 이제는 그렇지. 못 갚으면 막 이렇게 영화에서 그렇죠, 보면 막 그렇죠. 끌려가잖아요. 예, 대를 그러니까 물리고 또 막 네. 딸이 또 아버지가 빚졌는데 딸이 끌려가고 막 이런 게 케이스구나. 근데 그거는 너무 눈덩이처럼 그럼요. 불어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다. 만약에 뭐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정말 급해. 근데 이제 어떻게 300 뛰는 거야 그러면? 돈이 한 일주일 뒤에 들어오는데 그 일주일을 못 메꿨다라 했을 땐 단기적으로 쓰는 건 괜찮아. 근데 그걸 갚을 계획이 없는데 그걸 썼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그냥 한 달 만에 막 1,300, 1,400 막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하다. 무서운 빚이어서 똑같은 빚이 다 빚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레버리지는 네. 말 그대로 그냥 그 그리스 그런 그 어원 그대로 내 힘과 남의 힘 그러니까 이런 지렛대를 그 이용을 해서 수익을 더 높이는 그런 효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런 쪽으로 또 그 컨설팅을 또 많이 해드리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그런 말씀 드리죠.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돼요. 분산을. 그러니까 왜 그래서 오시라고 하냐면 오셔서 자기 사정을 다 말씀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맞아요. 이제 일단은 방송을 들으면 막 이 투자를 해서 뭔가가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금방. 그냥 막 어떻게 돈이 일단은 없으셔도 막 뭔가를 무리를 해서라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사실 네. 많으세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판단을 못 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본인의 모든 자산 목록을 다 이렇게 그렇죠. 속속들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많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상관이 다 없어요. 크고 비싼 게 좋아 보이겠지만 나한테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그럼요.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죠. 예, 왜냐면 뭐 그런 그런 속담 면에서는, 있잖아요. 네. 생일날 잘 먹으려다가 굶어 죽으면 생일날까지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은 저기 있는데 오늘 당장 못 버티면 거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없잖아. 죽었어. 일단 그러니까. 일단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네. 항상 견딘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연예인들 땅 사놓고 몇십 년씩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기 뭐 그 택지 연예인들도 돈이 네. 생기면 네. 빌딩을 사잖아요. 아, 예. 네, 그렇게 근데, 해서 부동산 맞아. 재테크를 그러니까 이제 왜 굉장히 그러냐면 중요해. 연예인들도 불안한 사실은 이제 직업이야? 옛날에는 잘 모를 때는 네.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네. 많이 환호를 하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잠깐 사이에 한순간에 아무도 못 가죠. 알아보고 이러면 일단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저 노숙자는 저리 가라야.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은 있고 네. 레벨은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를 뭐 어디 가서 뭐 할 거야. 웬만한 연예인들이 그거를 이제 네. 알아.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발랑하고 많이 번다 해도 네.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빌딩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연예인 우리나라 연예인 빌딩 테크 1위 아시죠? 요번에 아들 난 전지현 씨. 여자 이분이 연예인. 400억대 이쁜데 돈도 많아. 논현동에 400억대 빌딩을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400억이 아니었어요. 그랬겠죠? 한 100억 주고 사셨나? 뭐그 정도 뭐 7, 80억에 샀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산 금액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그 빌딩 테크라는 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임대 이제 보증금 그다음에 융자 그다음에 본인이 아까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근데 돈을 활용을 연예인들은 해서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누가 청담동에 뭘 샀다라고 하면 확 일단은 몰리지, 빌딩에 그쪽으로. 대한 월세를 다시 또 재조정을 싹 하세요. 아 연예인 빌딩에 대한 그게 네네네. 아, 그래서 그게 특수 있구나.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관련 업이라든가 이런 게 네. 들어오면서 기존의 월세보다 월세 조정을 하면서 건물의 값을 또 아. 높여놓는 아니 거예요. 이런 가치를. 효과가 있어. 지금 보면 지금 1위 우리 전지현 씨 논현동에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 보면 김희애 씨가 2위인데 청담동 264억 원. 3위 청담동이야 여기도 유호정 씨 오. 220억 원. 4위 강남역 김태희 씨 202억 원. 다 100억대 그러니까 수백억대예요. 김태희 씨가 생각보다 별로네. 그러니까 이제 또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200억이면 이제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월버리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우리가 1억 프로젝트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50억 갖고 시작을 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몇 번만 이제 돌리면 이제 네.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네. 우리가 요번에 이제 200억대 할 수 있죠. 아니죠. 500억대, 300억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삼동에 1660여 평짜리가 있어요. 네. 그 건물이 연면적이 1660평인데 그게 얼마에 경매에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일까요? 400억. 평당 그렇게 얼마죠? 싸게? 경매니까 그렇지. 아니 연면적이 1660평이야. 아 그러면은 네, 대지가 대지는? 대지는 한 400평? 200평이 아니 200평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구나. 근데 800%. 역삼역이가 강남역에서 바로 초입에 상업지역이니까. 대로변이겠네요. 그럼 대로변은 테헤란로? 아닌데. 아 조금 들어가는데. 아니 이제 대로변이다. 테헤란로 쪽에 있는 거야. 예, 예. 근데 오락가락 하지 이게 지금 마세요. 200억 이런 거는 일도 네. 아니라 이거지. 아, 우리가 네. 이거를 하면 네. 이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충분히. 우리 월버리지 효과를 네. 이용해서. 자 월전십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래서 부자입니다. 그거 근데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빌딩 이거를 제가 왜 이렇게 봤냐면 이걸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아니 그러면 지금 그 청담동 연예인 빌딩 부자 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위가 지금 전지현. 말씀드렸잖아. 2위 김희애, 김희. 3위 유호정 청담동, 4위 김태희 강남역, 어. 5위 이게, 청담동 네. 최지호 씨, 아. 6위 청담동 고소영 씨. 아니 이거는 아. 여자 연예인들만 하는 거야. 아, 여자.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8위, 여자만 뽑았다? 잠깐만 8위, 9위, 10위까지 다 삼성동, 청담동, 논현동, 그렇죠, 그렇죠. 강남 쪽에 다 몰려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송혜교 데는 씨는 이렇게 없어? 몇백억씩 못 해요. 하기사 예, 거기까지 안 가죠. 근데 이제 서교동에 손예진 씨가 7위, 아. 7위에 올라 있어요. 손예진 씨만 강북이구나. 한강진역, 공효진 씨 그리고 최근에 또 이름을 올린 수지 씨. 근데 조금 의외였어요. 37억에 매입했는데 월세가 1,500? 조금 컨셉이 안 맞아. 수익률이 예, 너무 그렇게 많이 나올 나와. 수 있나? 37억이면 말 그대로 꼬마 빌딩인데. 네. 강남 주변이래. 잠깐 강남에 그러니까 월세가 대지가 작을 것 같아요. 이제 위치 좋고 그런데 매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7억에.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쪽에 계신 분 누구도 그 상도동에 조그매요. 한 네. 대지가 50평밖에 안 된 것 같아. 50평 작지 않습니다. 50평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네. 1,500이 나왔어요. 수익률.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곳에 있는 꼬마 근데 빌딩. 그걸 33억에 내놨었는데 네. 당장 달려들잖아. 네. 사람들이 살려고 그게 안 팔지. 아, 수익률 때문에. 50평도 안 된 것 같아.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네, 안 팔아요. 또 안 팔아. 따글따글하죠, 아주 네, 따글따글해. 그렇게 안 왜냐면 팔아, 횡단보도 또. 앞인데 어. 상도동인데 네. 그렇게 1,500씩 나오니까 네, 네. 못 팔아. 그걸 팔아서 그만큼 나오는 게 절대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보면 연예인들 지금 뭐 200억대, 400억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융자 얼마
있을 것 같으세요? 융자가 거기에? 한 최소 60-70%는 60, 껴있지 않아요? 70% 기본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다 자기 돈으로 다 사지 않아요. 껴있고, 예, 그러니까 자기 돈 애초에 투자한 그 돈이 제가 봐서는 뭐 5, 60억 그 정도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융자 처음부터 이제 많이 얻어서 이렇게 네. 빌딩 테크가 된 거죠. 금액이 오른 거죠. 처음부터 이 금액이 아니었죠. 네. 자, 과천이 조아님이 방배 13구역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요쯤에서 네. 또 방배동의 재건축을 한번 네. 살짝 전드려줘야 이게, 돼? 저기에도 신문에도 나왔어요. 15일자 신문에 어. 방배동 재건축 지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13구역은 헷갈리시겠네.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에 날 예정이고요. 한 8월 20일까지가 네. 동에서 이제 철회 기간이라 기다리는 중인데 네. 아마 말일 안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질 거로 아, 예상이 되고 그러면 또 판도가 또 달라지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핫한데. 지금 방배 3구역 같은 경우는 GS에서 저희 이제 부동산 그 엑스포 네. 갔을 때도 아직 일반 분양가가 정해지지 않아서 네. 공고가 안 나갔는데 거기가 이제 GS가 300세대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음. 3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14구역, 13구역까지 해서 단독하고 빌라 재건축 구역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신동아 같은 경우 안전진단 아파트.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800세대는 없는데. 네. 방배요. 네. 그리고 경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시행인가 네. 사업시행인가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어마어마하네요. 상황이고 방배동이 그리고 막 들끓고 있네요. 삼익 아, 아파트 그 네. 6억이었을 때 사야 됐는데 지금 아, 7억 5천 아유, 조합 별로- 설립 인가 마쳤습니다. 별로 많이 안 오른 거예요. 아, 많이 안 반포 오르지. 재건축은 4억씩 올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제 현재 네. 그리고 신사모가 마지막으로 네. 엊그저께 구역 지정이 저번 달에 이제 돼서 네. 정말 아. 어마어마한 호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상황이라. 보면 전체가 다 지금 재건축 구역이네요. 방배동 전체가. 신사무가 그 설해마을 초입에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설해마을에 하신 분들 중에는 예. 시카버블님이 응. 별풍선 10개를 어, 선물하셨습니다. 예. 우. 감사. 스티커는 뭔가요? 스티커 아, 10개도 그것도 선물. 별풍선이에요. 그럼 지금 아, 총 감사합니다. 20개 보내준 거예요. Congratulation. 아니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네. 거지? Congratulation은? 우리한테 하는 거죠? 모르겠어, 나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정신세계가 감사한데 특별하잖아. 정말 여기에서 별풍선 안 보내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충분히 이걸 어디다 받았습니다.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아, 이건 어떻게 이제 쓸 줄을 몰라 우리는. 환급은 풍선을 50%를 날리는 해줘요. 거야. 아 너무 좋다, 너무 네. 방송 잘하고 있다 해서 어. 힘내라고 보내는 거예요. 힘내라, 기프트 내 너무 기프트. 감사한데 너무 힘이 나요. 네, 여기는 별풍선을 네. 보내셔서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래요. 시카버블님 별풍선 네, 마음만 아끼셔서 받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합시다. 네, 부동산에 투자하죠. 네, 별풍선을 아껴봅시다. 그래도 너무 마음은 잘 네, 받고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모릅니다. 어디다 쓰는 겨? 헬리장님 나도 빌딩 사고 싶다. 걱정 마십시오. 머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 네. 회장님 살 수 네,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시작이 강남에 반이야. 뭐 몇백억 대 빌딩까지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날이 있기 우리 또 때문에 부산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아드님하고 부산말로 해야 같이 돼? 오신 분 기억나요? 그 잘생긴 아들 두 분인데 한 분 여기 다리에 그림 그리고 오시면 그렇지. 파인가? 설마 문신이야? 아니 그 뭐지 어, 타투인가 괜찮아요. 뭐 그런 거. 한- 아니 근데 잘생긴 사람이 하니까 네. 예쁘다. 그래? 아니, 스타일리하시게 그리고- 좀 말랐어요. 아니 그게 옛날에는 스타일리시하고. 막 깡패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순하게 생겼어. 또. 아, 정말 순하게 순하게 생겼어요. 남자가 개성 봐도 있어 그리고- 보이겠네. 아니, 그리고 순하게. 아빠를 따라서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착한 아들이야. 착한 아들이에요. 일단은 어.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야 여기 갈래 이렇게 가진 어, 않아. 오지 않는데. 잘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아 그래서 근데 그 박희감님이신가 그러죠? 박희관님, 권. 박희권님. 예. 갑자기 아우, 이제 저번에 아이스크림 저기 별풍선 때문에 아 방배 재건축 얘기 계속 해달라 하시네요. 네. 화제가 바뀌어서 지금. 예. 그래서 네. 그 재건축이 설해마을 쪽에 신사모가 이제 네.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설해마을 하신 분들은 네. 일단 그런 것들이 이제 이주를 엄청난 하잖아요. 호재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4억 5천에 선분양을 해줬어요. 아우. 근데 이거는 그냥 전세가 5억은 넘을 것 아니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4억 5천 너무한 것 같은데 금액이 한 전세값으로 분양을 하면 되나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전세가 네. 너무 좀 재수 없으면 아. 5억을 갈 것 같아. 아니 오늘 제 개인적인 팬이시면서 네. 오랜 이제 손님 계세요. 네. 제 손님 팬 개인적인 맞아? 팬이야. 어쩌라고? 소와 펜슬 아니야 펜슬.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다른 거 해드리니까 옆에 이제 설해마을 자료가 딱 있어요. 이건 뭔겨? 그래갖고 아 내 설해마을인데 이때 나 왜 안 불렀어? 막 이러시면서 흥분을 하시는 거야. 나 이거 부르지. 정말 하고 근데 싶어. 그 동네는 다 누구나 이제 노리고 있는 거야. 노리고 있어서 그냥 저희가 그, 특별히 저희 손님들은 다 제쳐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월전시 청취자분들만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위해서 다 돌아간 거야. 사실은 지금.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이 지금 청기 누설을 우리 개인적인 우리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맞아 방송 죽어야 안 돼. 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방송 바로 안 들으시길 그 바라야 주변에 돼. 있는 그런 네. 것도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선분양도 그렇고 네. 다 지금 방배 5구역이 내년에 중반기 이주 예정인데 네. 그것도 준공이 또 그때 시기가 맞물렸지 않습니까? 아주 딱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그냥 좀 딱 짜맞춘 대박 것 같이. 조짐 있네? 네, 아. 그래서 대박 조짐이라 그것도 지금 이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년에 이주인 5구역부터 해서 뭐 후년에 6구역, 그 다음에 이제 14나 13구역까지 해서 네네. 이주 단지가 네. 워낙 이제 계속 맞물려 있다 보니까 뭐 방배동이 이제 이래저래 많은 호재를 갖고 있어서 어마어마하네요. 재건축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네. 지금 1억 프로젝트를 그러니까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내년 라인 5구역 이주하고 네, 타이밍이 지금 해야 지금이 딱 맞죠. 맞물려요. 왜냐면 그래서, 3개월 정도 잡잖아요. 네, 잔금을. 예. 그러면 지금 8월이니까 9, 10, 내년 11, 4월. 1, 2, 3, 4, 5, 6. 딱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6월에 하이에나처럼 6월이 이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에나처럼 땅을 찾아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자, 찾았습니다. 파랑바다님이 혹시 14구역 뭐 계약하신 거 있으신가요? 방배 네. 14구역 파랑바다님이? 왜? 파랑바다님이 누구신데? 파랑바다님이 성함을 잘 몰라가지고 아. 지금 계약 당시보다 잔금 치를 때 5천 이상 올랐다고 하시길래요. 그래서 그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네. 네, 정말로 14구역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 25일날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조짐이 많이 있었어요. 네. 3월 말에 조합 총회를 할 때부터 해서 이미 이거는 그냥 어차피 그냥 마련된 수순이니까 일단 있는 대로 다 사들여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그보다도 좋은 물건들은 사실은 이제 2월 뭐 1월 요때부터 다 이제 찜해드렸었고 그래서 그때 미리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4월 25일 조합 설립 인가가 떨어지고 5월달 딱 넘어갔을 때 벌써 시세 차익이 한 5천? 7, 8천. 네, 7, 아, 8천이 났고 미리 들어오신 우리가 분들 요번에 한 게 네. 지분당 5천 했잖아요. 그렇죠. 5,400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 네. 그때는 병짜리가. 4천씩 했었어요. 네. 그랬고 4,500에 했다 해도 네. 500이면 그것만 해도 3,500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지분값도 지분값인데 네. 이제 액면가가 작으니까. 굉장히 케이스가 뭐 여러 1억 가지가 5천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할 게 없어졌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액면가가 다 작으면 작을수록 최소 2억 5천에서 지분값이 3억 이상. 비싸니까. 아, 근데 투자를 13구역에 하시니까. 지금 13구역이 지금 네. 1억 1억 상황이에요. 14구역 저 예, 상황이에요. 1억 13구역에. 2천 투자할게. 네.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왜 그거는? 그렇게 싸냐면 네. 우리가 지금 1억 5천 밑으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오늘 나온 거예요. 네. 오늘 나오자마자 이제 지분이 몇 평이에요? 7한 오, 6평 지분도 괜찮은데요? 근데 그래도? 반지하가 네. 4천인데 예. 월세가 3,500에 35만 원이 나오는 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융자를 받아도 네. 예, 좋은 그걸로 레버리지가 지금 거기에 그럼요. 예, 그래서 있네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싸게 나왔느냐? 네. 이분이 한꺼번에 5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파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아, 나면 네. 조합원 승계를 못 해주거든. 네네. 왜냐면 관리처분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한 사람 앞에 아, 가면 대표 하나만 맞아, 맞아. 일 조합원으로 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 그래서 싸군요. 그래서 얼른 빨리 근데 5개 해야 중에 돼요. 다 파셨대요? 하나만 더 파면 된대요? 아니 저기 2개를 나오자마자 바로 가져가고 네. 그 지금 3개가 남은 것이니까 아마 내일이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오늘. 그럼 아니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지금 지금이라도 하면 돼. 빨리. 네. 왜냐 우리 12시까지 계약서 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을 위해서 네. 지금 말을 제가 안 했습니다. 아하, 네. 하면 얼른 우리 신임여사가 그러니까. 냉끔할 것 같아서 이런 물건들이 또 네. 갑자기 또 이렇게 나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운빨이에요. 운빨? 운빨이에요, 운빨.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오늘 지금 밥 집에 못 가게 생겼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냐면 집에 가셔야 된다니까. 아, 네.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 또 흥분할 겁니까? 아, 신음소리 나와, 지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아, 파랑바다님이 재건축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내일 달려가면 그거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밤중에는 안 되고 내일 아침 새벽 꼭두 새벽 저희 8시 반에 와 있으니까 여기 빨리 오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의왕에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네. 당장 내일에 10시에 오시겠다고 하시고. 이거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융자 받고 융자 보증금 받고 빼고 해도 그러니까 1억 2천. 그게 지금 세금 3천에 또 다 30이 대박. 나와 있잖아요. 35만 원. 35만 원. 월세 그러니까 이자 월세가 융자 나오기 받아도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레버리지 효과를 그렇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왜냐면 거거든요. 융자는 그 월세로 갚으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100명도 이런 물건이 진짜 100명도 부를 없어.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아니 정도 100명 물건이에요? 아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돼 이제.
예. 벌써 다 예약됐습니까? 예. 아니 아이고. 예약은 두 분이 남은 게 오시기로 두 개예요. 했어. 이제 네. 하나.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 안 하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내일 그냥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오셔서 네.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깝다. 우리 의뢰인은 토요일 날 네,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뺏겼군. 그러니까 가끔 제가 저희는 이렇게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갈지 금액이 어떻게 오를지 다 알기 때문에 빨리 오시라고 하는데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또 스케줄이 안 되면 아, 또 이제 본인의 다음을 또 기약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그래서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7월 초부터 거래가 이제 엄청 많이 됐는데요. 그 중에 정말 두 개, 세 개 갖고 계셨던 분들이 네. 원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분도 작고 투자금도 이제 아. 적인데 작게 들어갔었는데 네. 매매가가 1억 5천이었는데 원룸 전세가 4천 들어가 있었고 거기에 또 대출이 6천이 나왔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5천만 원 투자하는 물건이 있었답니다. 그 우리 5천만 원 투자해서 청취자분한테 5천만 원 해주세요. 벌게 생겼네요. 아. 5천만 원 뭐 정말. 벌겠어요? 재건축은 1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200% 수익률이네요. 200%. 근데 지금 재건축 아무리 이제 여기 방배동이 빌라하고 단독 재건축 지역이라 물건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있다고 하지만 5천 투자해서 잡을 만한 거는 정말 희소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오시는 없고. 분들한테 재건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이럴 늘릴 수가 것이다 없어요.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네. 수학 공식 마냥 딱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드리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건축을 하면 일단 내가 산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감정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비례율이라는 게 있고 비례율에다 이제 감정가를 조합원 분양 곱하면 예정가도 어, 있고 권리가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있어. 네. 조합원 분양가에서 내 권리가액을 빼면 네. 내가 부담해야 될 거예요. 추가 그러면 분담금. 추가 분담금하고 내가 투자한 금액하고 더해. 네. 더하면 이제 일반 분양분하고 그거는 빼면 말씀으로 하면 좀 귀에 쏙쏙 안 들어. 우리는 아니지. 아니까. 아니, 쏙쏙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그래서 써드려야 될 것 같아. 항상 써드리잖아요. 네, 조합원 네. 분양가 아니 그 일반 분양가에서 내가 투입한 거하고 네. 추가 분담금을 더한 것을 빼. 그게 바로 차익이야. 그 근데- 차익이 26평형은 거의 지금 저희가 말한 거를 사게 되면 2억이 차익이 생기고 맞아요. 34평형은 기본 2억은 생기더라. 3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인가가 되면 바로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관리 처분을 앞두게 된다 이거죠. 길어봐야 1, 2년이에요. 근데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음. 내가 지금 물건을 사잖아요. 만약에 현금 투자 1억 5천을 했어. 네. 추가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 나왔어요. 네. 그럼 3억 투자가 아니에요. 아. 이 1억 5천 추가 분담금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입주할 때 입주 시점이라 사실은 그거는 그때 가서 내가 돈을 넣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수익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강력한 거는 일반 분양분하고 분양가하고 조합원 분양가 30%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수익률이 이제 빵 터지는 네. 거죠. 네. 어머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억 단위니까 몇 억 단위이기 때문에 빵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빵 안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1억을 빵 먹었잖아 아까. 벌을 수 있다는 얘기가 26평 2억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일반 그러면 분양분하고.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률이 없잖아요. 네. 받으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 누군가가 1억 차이가 나 일반 분양분하고 네. 그러면 사겠어요, 안 당연히 사죠. 사겠어요? 그러니까 2억 차이가 나는데 1억이면은 1억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투자를 안 할래 안 할 더 수가 선발로 없는 거예요. 뛰어오셔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테드 베이커 스타일이 뭐지? 저 이거 임신복 같습니까? 배 좀 들어갔습니다. 아 요즘 스타일이 요즘 한창 뜨는 디자이너 테드 베이커 스타일. 아 디자이너구나. 아 영국 디자이너. 어머 나 좀 퀄리티 있나봐. 파랑바다님 눈이 높으십니다. 자기는 아까 베이비인 나 줄 테드베어. 알았어? 아. 테드베어. 아, 곰. 곰이냐. 지금 저희가 제갈량님 사무실에서 녹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 쳐다보잖아요. 네. 방송 장비도 있고 막 하니까 아. 뭐야 하면서 막 이게 뭐지? 가끔 라디오 이런 거 지금 오픈 방송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라디오. 네. 그 생각이 나네 밤중에 갑자기. 뭐지? 막. 그럼 우리 나중에 팬들이 저 앞에서 이제 쭉 진을 치고 계실 거야? 우유빛깔 신음여사. 막 이렇게 피켓 들고 와서 연예인 코스프레 하는 거야 우리? 자 너무 많이 간다 빨리 와. 돌아오자. 돌아 행복한 상상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고 또 이제 재건축 이주수요가 꾸준히 있잖아요. 네. 이게 향후 5년까지는 방배동은 어떻게 밑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주수요가 당연히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네, 경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은 없고. 네, 근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셔요. 수요가 있는데 이제 이사 나오실 분들이 매매를 안 하고 전세만 하면 어떡하냐고 하는 거지. 아유, 그런 네.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전세를 못 하냐면 전세는 어차피 매매가랑 거의 거의 똑같은데요? 비슷한데 네. 전세자금 대출은 네. 잘 안 해준다 했잖아요. 이율도 높아요. 이율이 높아, 네. 또. 이 여기서 뇌버리지가 또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그 4% 소득 하고 증빙이 완벽히 돼야 돼. 네, 맞아. 근데 맞습니다. 담보대출은 네. 대충 되면 돼. 소득증빙이. 왜냐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대충 맞아요. 되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기준금리 심지어는- 보셨죠? 기준금리. 네. 그래서 지금 2.6%대 최근에 대출해드렸어요. 네. 담보대출. 지금 이제 2.46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또 아파트가 2.46까지 떨어졌고. 어마무시한데 이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지금 하느니 네.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가 인상할 거라고 생각을 아, 했기 예. 때문에 금리를 올리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고정금리를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좀 더 땅을 불리하죠. 이거 후회하시는 상황이 운영 나오는 고정금리. 거예요. 그때 3% 자꾸 대였는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네, 근데 네. 안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다시 이제 원래는 인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인상 그 얘기를 한 9, 10월에 가야 인상할까 말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못 할 것 조금 더 내려야 되는 아, 거야. 예. 그래서 이번에 동결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내릴 것 자꾸 같아. 내려가니까 네. 당연히 대출 금리도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때는 이때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웬만하면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시키지 않아요. 레버리지를 네. 적극 활용하실 수 근데 있는 왜 절호의 그러냐? 기회죠. 그 사이에도 지금 충분히 할 충분히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이자를 실컷 네. 내고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간지럼 이거를 설탕이. 레버리지 네. 효과를 누려서 투자를 하게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그냥 투자를 저희가 해드릴 때는 그냥 뭐 그냥 일반적인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그다음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레버리지나 모든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면서 리스크까지 분산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냥 0%예요. 예. 수익률은 높고 네, 예.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예, 빵빵 터트리셔야 돼요. 네. 빵빵. 그 2008년도에 네. 그 서브프라임을 네.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로 네. 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위기가 기회였어요. 근데 이제 네. 그때는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사태였죠, 거의 공황 사태. 상태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또 만들어지게 된 미국의 또 배경이 있어요. 네. 2001년도 이제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네. 마침 또 그해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프간 이라크 주식 전쟁 때 폭락했지. 미국이 또 어마무시하게 또 저기를 돈을 또 썼지 쏟아부었죠.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2004년도에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그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에 영향을 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파악할 문제는 아니고 그런저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네. 하면 그러니까 아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걱정할 네, 적은 왜냐하면 결과가 있을 때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그 원인 중에 왜 그렇게까지 금리도 올리고 부동산이 폭락했느냐? 부동산이 폭락을 했을 때는 뭔가 거품이 있으니까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거품이 있었냐?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9.11도 막 있었고 하니까 너무 이제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악재가 겹치고 살릴 수 있는 겹쳤네. 게 예. 일단은 헬리콥터로 부동산을. 돈을 뿌렸다.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완화 정책을 쓴 거예요. 네. 통화량을 늘림으로 네. 해서 네. 그럼 일단 완화 정책을 쓰면 일단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 금리도 낮아져요. 그럼 거기에 수혜를 입는 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예, 맞아요. 그리고 눈에 탁 튀는 게 부동산이야. 네. 그래서 너도 나도 정책적이네. 막 무조건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아, 증빙도 몰빵한 안 거네. 되고 소득도 안 되고 이러는 네. 사람들을 무조건 그 대출을 해준 거예요. 당연히 부실이 될 수밖에 결과가 없죠.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짓을 하는 거야. 맞아요. 예. 그게 이미 이제 한 2, 3년 후에 데이터로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처음부터 그래서- 예고가 돼 있었죠.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돼 있었던 사실은 거예요. 그거를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안 되면 항상. 되는 거야. 적당하면 맞아요. 되는데 그 사이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소울하우스님이 지금 그럼 지금 대출은 고정 변동 어떻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변동으로 가셔야죠. 예, 항상 변동이에요. 지금 예.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예, 예상이 그럼요. 됩니다. 예. 예, 기준금리 동결했고 은행에서 가상금리를 조금씩 더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 유일하게 가상금리를 높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집단 대출. 네. 그래서 지금 3% 중후반을 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집단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네. 서민들이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 그러면서 네.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네. 제공하는 사실 있는 분들은 어, 대출 안 끼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아까도 말했지만 원인이 네. 왜 결과가 왜 있냐 그 원인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그 집단 대출을 또 왜 규제했어요? 부동산을 막 이제 갑자기 또 또 강남 재건축 재건축 쪽에 이제 막 네, 좀 규제한답시고 한 거죠. 그렇지. 네. 왜냐하면 아파트로 네. 분양가가 개포가 아파트로 가자. 4,500, 4,400 얼마? 4,400 이렇게 네. 하니까 규제한답시고 또 해피니까 했어요. 또 강남이 네. 이제 다른 데는 그냥 저 구로나 이런 데는 똑같이
똑같은 그건데 죽어도 안 오르는 거야. 오히려 이제 아니 조금이라도 남들은 몇 천만 원 올랐는데 바로 옆이잖아요. 네. 그런데 막 몇 억씩 오를 때 얘는 그대로야. 오히려 마이너스시래. 그리고 안 팔려. 그게 그러니까 문제야, 안 이거를 팔리는 이제 게. 규제를 하는 게 뭐야? 그 집단 그것만 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아직 이게 지금 경기가 안 살아났는데 이걸 전부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 다 죽이면 그러니까 정부도 그래서 힘들거든요. 집단 대출을 규제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중도금 대출인 중도금 거죠. 규제. 중도금 대출이에요. 네. 근데 다른 거는 아니고. 대출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의 의미로 이제 대출을 받기도 하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대출 받는 분도 계신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돈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이 돌아간 그런 맞아요. 결과를 초래했죠. 돈 자, 없으면 이제 하지도 못해 또 중도금 우리 없으면. 준규님 상담 받고 싶은데 네. 찾아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오세요. 저희 월전십은 항상 네. 예약제입니다. 문이 활짝 네. 열려 있어요. 오죽하면 문을 안 잠그고 다닙니다. 네. 단 주의하실 점은 예약을 좀 해주셔야지 마냥 네.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예약을 네. 미리 꼭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왜냐하면 상담을 제대로 못 받고 가시면 네. 예약의 시간을 서운해요. 내서 저희도 오셔야 아유 네. 못 해드려서 너무 안타깝고. 네. 31,000원님이 목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얘기하셨어요. 지금 네. 목동이 또 재건축 1단지부터 한 14단지까지 네. 올해 1단지부터 한 6단지까지가 올해 30연한을 채우죠. 네. 네. 내년에 또 7단지부터 한 11단지까지가 네. 연한을 채우고 네. 어쨌든 그래서 목동도 지금 호재가 좀 있기는 네, 한데 좀 기다려야 돼. 네. 아직은 많이 올랐어요. 요동을 안 어. 치고 있다 하더라고. 지금 근데 이제- 30년이 넘어가는데도 네. 아직 준비는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분들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아 그분들은 안 지금 하시고. 준비는 못 하고 계시고 응, 안 하시고 계셔. 근데 이제 워낙 목동도 학군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가부터 해갖고 지금 목동역하고 목동역에서 조금 이제 떨어지기는 했는데 목동초 목동 중학교 사이에 이제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벌써부터 대체 수요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금액이 많이 올라줘가지고 지금 전세도 한 1억 정도가 올랐고 근데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방배동이나 오르는 데는 강남권하고. 없어. 이쯤에서 한번 팁 하나 드리자면 아파트를 보시려면 반드시 학군을 보셔야 돼요. 다른 거는 우리가 판교 같은 거 예를 들면 신도시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좋은 역세권 쪽이 있고 환경이 좋은 쾌적한 서판교가 있고 이제 역세권 동판교가 있었잖아요. 네, 네. 동판교하고 서판교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서판교가 훨씬 비싸죠. 동판교예요. 네, 역세권이 비싼 거 쾌적한 거보다는. 네, 네. 근데 서판교가 비싼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뭐죠? 그 삼성 이재룡 씨가 사는 아, 그런 거기. 큰 전원주택. 지금 우리가 목동 같은 경우에 비싼 이유가 거기는 학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기만 달라. 거기만. 네. 거기서 좀 벗어나면 안 돼요. 중계동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중계동에도 노은구잖아요. 네. 그쪽에도 고 학군 거기 있는 그 데만. 주변만. 그래서 잘 우리가 보면 거기만 비싸요. 그냥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마포 같은 경우도 어때요? 굉장히 비싸죠. 비싸잖아요. 땅값이 네. 방배동보다 훨씬 비싸요. 네, 그런데 아파트 값은 어때요? 별로예요. 싼 거예요. 여기에 아파트가 비해서. 싼데 빌라는 비싸겠어요? 안 빌라는 비싸죠. 더 더 쌉니다. 싸면서 안 팔리겠죠? 안 팔립니다. 여의도는 어때요? 엊그저께 여의도에 오신 분 계시는데 거기 아. 굉장히 땅값이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엄청 싸요. 이제 53평짜리가 13억 5천. 강남- 반포에 비해서 엄청 싸잖아요. 32평 아파트. 거기가 왜 그래요? 여의도 같은 경우는 업무 학군이 지역이잖아요. 없어요. 네, 학군이 업무하고 없어. 상업지역 막 이런 거 많이 마포도 있으니까. 학군이 예. 없어요. 그러면서 단지 그게 그 한계네. 이유에. 예.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네. 쪽을 보더라도 아파트는 학군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맹모 삼천지교 네. 예, 거기에서 네. 그리고 벗어날 사실은 수가 없네요. 아파트가 네. 어떤 큰 랜드마크가 아닌 이상은 네.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못 사는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슬럼가나 이런데 임대 공공 임대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그러는 네. 이유는 우리는 그걸로 뭉쳐 있단 말이죠. 처음에 그게 아파트가 안 되니까 네. 그런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테 떠맡긴 거잖아요. 타워팰리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피디님 어떻게 끝내라는 얘기야? 자, 오늘 네. 이제 방송을 방송은 끝내라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김한선님께서 네. 여기 들어오셨어요. 투자의 우리 여왕? 춘천 김한섭 씨 오늘 첫 반가워요. 방문하신 투자의 여왕님 계십니다. 이 닉네임 너무 마음에 드는데 투자의 여왕. 아, 근데 투여. 오늘 방송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월- 선생님께서 월버리지? 말씀하신 월버리지 이 단어가 오늘 진짜 와, 최고였어요. 마지막으로 잠자면서도 한번 생각날 것 같아요. 어.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런 아름다운 단어가 네. 있었다니 참나.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시멘트 때문에 울려요 방송이. 네. 그러니까 저희 마이크에서는 약간의 차이인데 지금 캠으로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많이 울리거든요. 그래요? 울리고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울려서 집중을 더 하게 된다고 이런
이런 말씀으로 또 아. 돌려 말씀하세요. 아. 그래서 와 진짜 아주 집중해서 뭔가 좀 들으시는구나. 가족 같은 느낌이 네. 너무 들고 이제 가족한테 예, 정말 너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네.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네. 오늘 심쿵해님 명대사 감동이었습니다. 네. 월버리지 네, 네. 심쿵했어요, 정말. 너무 네. 좋다. 네. 오늘 그래요. 마무리 인사는 우리 신음여사님께서 나 지난주에 했는데 또 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 황금배짱님께서 네. 오늘은 제가 네, 할게요. 해주시고 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전십 멤버 중에 제일 키가 큰 장신인 제가 황금배짱 대신 제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당연하지. 황금배짱. 뼈값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옥 같은 월버리지에 대한 네. 월버리지 들을 때마다 심쿵해. 네네. 네. 요거 여운 참 오래 갈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월버리지 될 수 있게 네. 계속해서 저 미모의 아침부터 여인은 누굴까? 예. 아유. 아침부터 미팅하고 네. 좋은 결과를 네. 8월 저희가 새벽부터 이제 일찍 출근해. 제가 출근 시간 10시 반이었는데 요즘에 8시 반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월버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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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네.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네. 월버리지 월드를 만들기 네, 위해서. 청자 월버리지를 여러분. 위해서 대박나는 그날까지 네. 자 오늘 모두- 마지막 인사는 제갈량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파이팅! 우리 청취자 여러분 폭탄 이제 돌리기야? 우리 월버리지를 대박나는 빌딩을 만들 그날까지 모두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 안녕. 우리 아나운서님 오신 거야? 아까? 방금 전에 그 미모의 여인분은 왜 안 들어오시고 그냥 가셨어? 우리 왜 가셨대요? 왜 갔어? 드리고 갔어요. 저 드릴 때문에. 음.